(5초) 후, 이 암컷 알로사우루스는 비명에 죽게 된다. 그의 먹잇감인 스테고사우루스가 꼬리가시로 그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최상위 포식자다. 그는 자신이 곧 이 쥐락이 잔혹한 법칙의 최신 희생양이 될 줄은 알지 못한다. 시간을 2억 3,500만 년 전으로 돌리면 이곳은 트라이아스기 판게아 대륙이다. 아직 공룡은 등장하지 않았고 세상은 고대 파충류의 차지였다. 부리머리 도마뱀이라 불리는 동물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이들은 이 오아시스에서 가장 흔한 종이다.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의 눈에는 그저 걸어다니는 먹잇감일 뿐이다. 길이 4m의 라우이스쿠스 한 마리가 표적을 노린다. 당시 육지의 절대적 지배자이자 트라이아스기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포식자였다. 라우이스쿠스는 부리머리 도마뱀의 실증이 났다. 그는 더 작은 생물인 헤레라사우루스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몸집은 작지만 신체 구조는 한층 진보한 공룡의 직계 조상이다. 더 발달한 폐와 더 가벼운 골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두 다리로 달리는 혁신적인 능력까지 손에 넣었다.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속도는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수없이 벌어지는 추격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살아남은 새끼 한 마리는 나무 구멍 속으로 파고들어 위기를 피했다. 그의 혈통은 훗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성체가 된 뒤에도 헤레라사우루스의 몸집은 여전히 크지 않았다. 그는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며 남은 찌꺼기를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냉혈동물인 라우이스쿠스는 강제로 활동을 멈춘 채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신진대사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 틈이 헤레라사우루스에게 기회를 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배자가 잡아놓은 먹이를 훔쳐 먹는다. 이 시기 공룡 조상의 생존 전략은 단 두 글자, 인고였다. 100만 년 후, 자연은 처음으로 판을 뒤흔든다. 판게아 대륙 전역의 화산이 집단 분출했다.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거대한 고압 사우나로 바꿔놓았다. 바다가 증발하고 수증기가 구름으로 모여들었다. 그 결과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전 지구적 폭우가 시작됐다. 이것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카르니아기 다우 사건이다. 비가 그치자 세상은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다. 사막은 비옥한 땅으로 바뀌고 양치 식물 초원은 우뚝 솟은 침엽수림으로 대체됐다. 환경의 격변은 고대 파충류에게 악몽이 되었다. 낮게 깔린 몸으로는 높은 곳에 입에 닿을 수 없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다. 폐허 위에서 공룡의 시대가 곧 막을 올리려 한다. 그리고 다시 1200만 년이 흘렀다. 공룡 최초의 거대종 플라테오사우루스가 등장했다. 몸 길이는 7m에 이르렀고 목을 치켜 세우면 2층 높이의 맘먹어 높은 곳의 식물도 손쉽게 뜯어 먹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최초의 육식 공룡들도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푸켄고는 덩치가 대형 골든 리트리버만 했지만 몸무게는 속이 빈 뼈 덕분에 고작 7근에 불과했다. 그는 사납게 플라테오사우루스를 향해 돌진했지만 상대는 그저 5톤짜리 의문이 담긴 눈빛만 보낼 뿐이었다. 엄청난 체격 차이 때문에 둘은 서로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강가에서 나란히 물을 마셨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구시대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악어를 닮은 고대 파충류 피토사우루스 한 마리가 순식간에 푸켄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공룡의 부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위험천만했다. 그로부터 또 수백만 년이 흘렀다. 신세대 육식 공룡 릴리엔스테르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몸 길이는 5m였다. 머리 위에는 구애와 위협에 쓰이는 얇고 속이 빈 한 쌍의 벼이 있었다. 그는 익룡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하며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알렸다. 그때 고대 파충류 포식자 한 마리가 먹이를 빼앗으러 다가왔다. 한때 이 땅을 지배하던 존재였다. 릴리엔스테르누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9세대와 신세대 패자의 대결이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이 개입했다. 대지가 갈라지고 용암이 사방으로 넘쳐 흘렀다. 트라이아스기 쥐락이 대멸종이 닥친 것이다. 산성 안개와 독가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전체 종의 4분의 3이 사라졌다. 고대 파충류의 지배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너무도 허약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마지막 숨을 삼켰다. 이로써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마침내 지구에 다시 햇빛이 비추고 판게아 대륙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살아남은 공룡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불카노도는 몸길이 7m로 초기 용광류 공룡의 대표가 되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앞니와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까지 세 가지 치아를 갖춘 덕분에 효율적인 잡식 동물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최상위 포식자는 몸길이 7m의 딜로포사우루스였다. 그 체구는 승용차 2대에 맞먹었고 초기 쥐라기의 악몽 같은 존재였다. 그는 늪지에서 살아남은 파충류들을 손쉽게 사냥하며 지배권의 교체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2000만 년 후 대륙은 더욱 멀리 떠내려갔다. 환경은 극한의 진화를 촉발하기 시작했다. 중국 대지에는 마멘치사우루스가 등장했다. 목 길이만 무려 15m로 지구 생명 역사상 가장 긴 목이었다. 그 길이는 5층 건물 높이에 맞먹었다. 이 거대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뇌는 달걀만 한 크기에 불과했고 뇌화지수도 극히 낮았다. 그는 지능을 최고와 맞바꾸며 초식 공룡의 제왕이 되었다. 한편 다른 쪽의 스테고사우루스는 스스로를 무장하는 길을 택했다. 등 위의 골판은 주로 체온 조절과 과시에 쓰였다. 진짜 무기는 꼬리 끝의 길이 1m짜리 골침으로 사검이라 불렸다. 바로 그때 굶주린 암컷 알로사우루스 한 마리가 스테고사우루스 무리를 노렸다. 그녀는 노련한 사냥꾼답게 스테고사우루스 한 마리를 무리에서 떼어놓는 데 성공했다. 1대1 승부를 벌일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는 공격을 퍼부어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을 뜯어냈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여겼지만 상대의 진짜 치명타를 놓치고 말았다. 스테고사우루스는 갑자기 몸을 들어 창처럼 날카로운 꼬리 가시를 휘둘렀다. 암컷 알로사우루스는 순식간에 꿰뚫려 피 웅덩이 속에 쓰러졌다. 젊은 수컷 알로사우루스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몇 주째 먹이를 입에 대지 못했다. 죽어가는 동료를 앞에 두고도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숨통을 끊고 곧바로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쥐라기에는 동족 포식이 생존의 일상이었다. 공감은 사치였고 연민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 잔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전부였다.